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역대급 600% 성장입니다. 3월에 대박날 이 종목 찐 저평가 대장주니까요. 오늘 탑3 3탄까지 공개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3월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만 명 돌파를 했고요. 3만 600명입니다.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가 3만 명이 너무 감사해서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찐 저평가 종목 3탄입니다. 어떤 종목이 3월에 대박이 날지 그리고 600% 성장이 나온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영향으로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은 뭐다?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떤 종목이 저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제부터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는가? 그 종목 바로 3월 저평가 진짜 대장주 탑3 3탄이니까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MWC 2022가 진행이 됐고요. 이 MWC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통신이고 통신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결국엔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 잡자 하면서 삼성전자 이동통신사가 참전을 했고요.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국내 정보통신 기술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된 메타버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등 국내 통신사들도 잇따라 메타버스 전쟁에 참전하고 있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인 MWC에서도 삼성전자 메타버스 플랫폼 기기를 출시를 예고하고 그다음에 통신사들까지도 메타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기기로 각인된 메타버스 플랫폼 기기 출시를 공식화했고요. XR이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이 합쳐진 게 제가 XR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급이죠. 그래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28일 MWC 2022 전시장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기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 완성도를 최대한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KT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기반의 KT 리얼댄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MWC가 미래에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현재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지금 XR 헤드셋을 끼고 아니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VR 헤드셋을 끼고 지금 뭔가 현실성 있는 뭐 그런 거를 바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반이에요. 메타버스의 기반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기반이 뭐냐면 바로 황금성과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자산의 인정입니다. 그 메타버스 세상에 있는 자산들이 인정을 받고 그 자산을 황금성 돈으로 바꿀 수 있다 한다면은 이게 가장 현실성 있고 메타버스를 키울 만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나아져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NFT와 P2On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P2On 게임이 뭐냐 물어본다면 간단한 문제예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입니다.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우리는 P2E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NFT와 P2E가 뜨니 게임사가 뛰어들고 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NHN, 펄어비스, 크래프톤,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네오위즈 등등 공통점이 뭘까? 다 뭐예요? 당연히 게임 회사죠. 누가 봐도 이거는 게임 회사입니다. 하지만 하나 게임사다. 둘 유명한 게임 지식 재산권 가졌다. 셋 NFT 그리고
플레이 투 원 P2E를 준비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메타버스의 기반이죠. NFT와 P2E 열풍은 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국내 게임사들은 강력한 게임 IP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토큰 경제를 구현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고민이 없다. 이거는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다룰 거예요. 계속 보시고요. 그래서 NFT 게임 시작은 크립토키 그리고 크립토키티는 2017년 데퍼랩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이고 NFT로 만들어진 고양이를 키우고 수집하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한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콘셉트를 내세운 게임이 등장을 했고 그게 바로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엑시 인피니트입니다. 베테랑 게임 스타트업 스카이 마비스가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엑시 인피니트는 NFT 아이템 거래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게임성이 콘텐츠가 없었지만 엑시입니다. 엑시라는 코인을 도입하면서 돈 버는 게임의 모습을 갖추자 필리핀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피니트를 직업으로 삼는 일도 나올 정도로 스카이 마비스의 기업 가치는 약 30억 달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30억 달러면 어느 수준이냐? 바로 3조 6천억. 어마무시한 기업 가치죠. 그래서 엑시 인피니트가 약 4년 만에 말도 안 되는 기업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NFT가 뭐냐라고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세상에 있는 정품 인증서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뭐 김동석 대표의 셀카가 똑같은 게 10,0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NFT 발행으로 진짜 정품인 건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이 9,999개고 진짜는 한 개다. 똑같이 생겼지만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게 NFT예요. 그럼 NFT가 있다는 것보다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희소성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이 NFT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판매를 하거나 사거나 어떻게 이뤄내면서 현금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희소성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일어납니다. 아, 이게 진짜 가치가 있구나. 근데 NFT를 사고 팔 때 우리가 게임 돈이 아닙니다. 바로 가상화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있지만 이걸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방금 얘기한 엑시 인피니트처럼 엑시라는 걸 만들어서 엑시를 사고 팝니다. 엑시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고 그 거래소에서 엑시를 팔면 현금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흔히 P2원 게임, P2E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게임을 하면서 만든 아이템이나 게임을 하면서 만든 기술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거 황금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P2E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진짜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 세상이 현실이라면 사실상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이템들에 당연히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자산으로서의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자산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한 NFT를 판매를 해서 어, 가상화폐로 만들고 그 가상화폐를 현금화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구분이 안 되는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메타버스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엑시 인피니티는 국내 게임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고 NFT와 토큰 경제 그리고 게임성이 있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이 위메이드고 위메이드는 2018년 1월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위해 위메이드 트리를 설립하고 카카오가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위믹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프렌즈 게임즈의 사명을 메타보라로 바꾸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과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NFT 거래소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HN도 자회사 NHN 빅풋을 중심으로 P2E 아까 얘기한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 제작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NC소프트, 넥슨도 P2E 게임 진출에 열심이고요. 넷마블은 북미 자회사 잼시티를 통해 모바일 게임 챔피언스 어센션과 골드브로스 NFT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큰 경제 모두가 지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NC소프트도 당연히 리니지 W에 NFT를 도입해 리니지 W 글로벌을 올해 3분기에 선보일 계획이고 다만 게임 내 P2E나 코인을 도입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고 넥슨도 P2E나 NFT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한국 사용자는 사실상 P2E가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게임산업진흥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나
현금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사실상 이게 말이 게임이죠. 말이 게임인데 이걸 게임 세상에서 있는 돈이나 자산이 현금화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고스트 오브 게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제 카지노 게임, 세상에서 들어가 있는 게임 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금화를 시켜서 황금성이 된다면 진짜 도박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세상에서는 황금성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게임 돈은 그냥 게임 돈, 현실 돈은 진짜 현실 돈. 딱 나눠져야 대한민국의 합법이라는 거죠. 근데 P2E는 그 경계선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2E 게임의 핵심인 돈을 버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게임에서 얻은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통보로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P2E 자체에 대한 논란도 계속 여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을 재미보다 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니 게임머니를 NFT와 코인으로 대체하는 형태의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건데 대한민국 내에서는 조금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100% 계속 문제가 있을 거는 아니지만 아직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9월 선보인 미르포 글로벌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미르포 글로벌은 게임 내 재화인 흑철을 드레이코 코인으로 교환한 뒤 위믹스 코인을 거쳐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현금은 안 되지만 흑철을 코인으로, 코인을 또 다른 코인으로, 그 코인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 내에서 무한히 생산되는 아이템을 코인으로 받고 돈을 벌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토큰 경제가 무너지면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위르포 글로벌 경우 플랫폼 스팀에서 하루 동시 접속자가 한때 9만 명을 넘어섰지만 불과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이 NFT라든가 성장성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는 없지만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NFT와 P2E를 적극 도입할 발빠르게 뛰어든 위메이드의 지난해 4분기 1년 만에 매출이 얼마였냐? 600%가 성장이 나왔다는 거. 이 600% 성장이 어디에서? 위메이드에서. 근데 이 위메이드가 뭘로 시작했다? NFT와 P2E로 시작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NFT와 P2E가 지금 애매하지만 이 규제가 풀리고 이 규제가 지금 기준이 생기면 600%가 아니라 지금보다 1000%, 그러니까 10배 아니면 지금도 2000%, 이 20배 이상도 성장이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봐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아, 그럼 NFT가 풀리면 되겠네라는 생각인데 사실상 이거를 또 반대로 이해해 보자면은 대한민국에서 못하면 해외로 나가면 되지. 왜냐면은 대한민국만 규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실상 뭐 게임을 가지고 돈을 벌든 아니면은 게임 자산을 가지고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든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야 게임사 너네들이 알아서 규제 만들어 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가 다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만 유독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대한민국만 유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규제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셧다운제, 나이 제한을 걸어서 12시 이후부터는 게임을 못 하게끔 만드는 이 셧다운제까지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유독 민감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안 팔고 해외에다가 나는 팔겠다. 해외에서 그러면 우리는 P2E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2E 신작이 속속히 출시가 되고 있고 당연히 출시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미르포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을 개척한 위메이드가 후속 라인업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얘기한 위믹스 코인이 흥행 플랫폼으로 매김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기반 신규 게임들이 2월 말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라이트컨에서 개발한 라이즈 오브 스타즈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데 이어 28일에는 조인시티의 건십 배틀 크립토 건플릭트가 런칭이 됩니다. 지난해 8월 미르포 글로벌 런칭 이후 위믹스를 통해 선보이는 규모 있는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2022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의 손자회사인 라이트컨이 개발한 라이즈 오브 스타즈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실시간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더리움의 가치도 초반 상승세를 보였고 위믹스 월렛에 따르면 당시 1실더리움당 0.08 위믹스 크레딧이 거래가 됐으나 6.1001 위믹스 크레딧으로 전일 대비 6% 상승했고 29.98 위믹스 크레딧으로 23.8% 오르며
연속으로 이 실더리움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더리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이 라이즈 오브 스타즈에 나오는 게임 토큰이 실더리움입니다. 이 실더리움은 행성 점령전, 의회전, 대규모 전쟁의 보상이고 뭐 채굴을 하거나 약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 있는 돈인데 이 실더리움을 위믹스로 이 위믹스를 다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라이즈 오브 스타즈는 글로벌 서버는 총 16대로 오픈과 동시에 포화 상태다.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서버 증설도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시 이후 글로벌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감사드리며 라이즈 오브 스타즈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버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넷 토큰 바로 P2E에서도 완벽히 구축을 해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인시티의 건심 배틀 크립토 컴플리트가 글로벌로 출시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국내에도 출시 안 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해외에서 팔지 뭐 해외에서 P2E 되니까. 건심 배틀 크립토 컴플리트는 건심 배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사실적으로 재현된 육해공의 각종 병기와 치밀한 전략 전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대전, 월드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고요. 사실상 플레이 투 언 단넷에서 전략 시뮬레이션 부분 약 1위, 전체 5위에 오르며 기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론칭된 위믹스 기반 P2E 게임들의 흥행 성과에 주목하고 있고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성장이 나오고 올해부터 진짜로 우상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맛보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성장이 나오는 게 바로 P2E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메이드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얘네만 만드나요? 아니죠. P2E 대격돌 시작입니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업체들까지도 이 P2E 게임에 대해서 지금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내달부터 3월부터죠. 이게 아마 2월 기사일 겁니다. 2월 28일 기사죠. 3월부터 국내 게임사들의 P2E 게임 신작 출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게임 업체들은 국내 시장이 규제에 막혀 P2E 게임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 속도를 높인다. 대한민국에서 안 되니까 해외로 나아가자라는 얘기고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IP 바탕으로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을 이르면 3월 중 선보이고요. 3월에 발표하죠. 네, 얘기합니다. 정리할게요. 3월에 컴투스 P2E 게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컴투스 홀딩스의 크로매틱 소울 AFK 레이드도 C2X 플랫폼에 합류를 합니다. C2X라는 건 컴투스 안에 이 P2E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투스 그룹은 서머너즈 크로니클, 낚시의 싱크루, 골프스타 챔피언십, 거상임 장비로, DK 모바일 영웅의 기환, 사신 키우디 등 다양한 P2E 게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넷마블도 블록체인 게임 사전 등록을 시작을 했고요. 골든브로스는 다음날 PC 모바일 얼리 액세스 제공되고 A3 스틸 얼라이브 글로벌은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A3 스틸 얼라이브 이용자들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도록 NFT 기술을 결합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너트리움을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실버리움 그리고 아까 위믹스 똑같은 겁니다. 네오위즈도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네오핀을 기반으로 해서 P2E 골프 게임, 크립토 골프 임팩트. 뭐 제가 안 해봤지만 뭐 서로 골프를 하면서 내기 골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E 토큰을 가지고 또 사고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르포 글로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위메이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실더리움 적용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해당 게임은 블록체인 게임을 규제하는 국내와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안 되고 해외에서만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고 국내는 규제 문제로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뭐 컴투스도 그렇고 네오위즈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다 지금 2월 3월부터 출시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중국과 한국에서는 안 된다. 중국은 그렇다 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안 돼요. 왜? P2E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하는데 대한민국만 안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안 하는데 대한민국도 안 한다? 이건 맞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만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격돌을 하네요. 근데 이것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이 넷마블, 컴투스,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NC소프트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건 뭐였습니까? 컴투스 나왔고요. 넷마블 나왔습니다. 네오위즈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안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게임들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틸 얼라이브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오위즈도 네오플라이를 통해서 네오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넷마블, 컴투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까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자회사 메타보라를 통해 2분기부터 NFT 게임을 출시를 하고요. 2분기면 4, 5, 6월이죠. 프렌즈샷, 누구나 골프 등 캐주얼 게임에서 아케이지 등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까지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NC소프트도 리니지 W의 NFT 기능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언제 2분기, 그리고 NC소프트도 3분기 발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P2E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몰라.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이번 달, 다음 달,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나와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생존을 하고 있고. 근데 얘기하는 게 해외 진출도 오케이. 근데 국내에서는 가능성이 없나요? 국내까지 되면은 대박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P2E 게임 국내 서비스 킬 열리나 나오는 건데 사행성 문제로 국내에서는 불법인 P2E 게임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P2E 게임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P2E 게임은 NFT가 등장하고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등 이미 산업화가 예고됐다. 근데 이거 예고됐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이거죠. 제도가 기술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미리미리 이 규제를 해소를 하고 기준을 세워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인 NFT 산업화는 이미 확정되고 정해진 부분이 있고 다른 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냅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진흥원에 따른 법률의 제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또는 환율을 알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안 된다는 거죠. 바다 이야기처럼 돈을 사실상 게임에서 얻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황 장관의 발언은 게임법과는 별개로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게임이 아니라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게임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사실상 P2E 게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고요. 부정적 효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림자에 주시해야 되고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정치권에서 당연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보자면 아마 이번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가 모두 같이 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 같이 이건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쭉 보시면은 우리는 언제쯤 P2E 게임 가능할까 얘기 나오는 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향배를 가린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P2E 게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허용하겠다라고 이미 후보는 밝혔고요.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P2E를 허용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4대 공약을 발표할 당시에 P2E 게임 서비스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이거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P2E 게임을 부정적으로 볼 게 있냐? 지난 12월 게임 유튜브 채널인 지식백과에 나가서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 네, 문제가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만 왜 막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투스를 방문해 국내 P2E 관련 규제에 대한 입장을 또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금융년에서도 뭔 얘기했냐? 게임 아이템 NFT도 가상자산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이제는 뭐다? 아이템을 우리는 사고 팔 수 없는 그냥 아이템으로 봤지만 이제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금융년입니다. 보시면 게임 아이템 NFT도 가상자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금융위 용역 금융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게임 아이템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가 되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급법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산이니까
남의 자산을 누가 팔지 말라고 그러고 누가 현금화시키지 말라고 합니까, 강제로. 그래서 NFT에 대한 법적 논의가 초보적인 단계에 가까운 데다 게임에서 이용하고 거래하는 캐릭터나 아이템, NFT의 특성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을지 구분하기 어려워 명확한 의견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누가 금융위 용역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해볼만 하겠구나. 그럼 이번 대선 이후부터 해가지고 정책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조만간 2월 게임 출시, 3월 게임 출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2분기, 3분기 계속 출시. 그럼 올해는 아마 P2E 게임의 세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저평가주는 P2E 게임에 관련된 종목이다, 저평가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좀 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크래프톤이 가장 이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뒤에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정리합니다. 넷마블 있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있고요. 제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왜? 1000% 이상 갔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요. 크래프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거의 지금 60% 가까이 급락하고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구간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NFT 메타버스 이슈로 크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고점을 찍어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급락할 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충분히 조정이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반등 정도는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P2E 관련된 게임 관련주고요. 얼마? 위메이드가 1년 만에 600% 이 실적이 성장이 나왔다라는 거. 앞으로 우리가 규제가 풀린다면 600%가 아니라 1000% 또는 2000%까지도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요, 저는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 급등 잡는 법 무료로 그 자료집 배포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과 장 시작 전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를 좀 이 시황을 좀 작성해 줄 수는 없나요? 매일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다운로드 가능하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또는 갤럭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연구소 어플 터치를 꼭 하셔서 설치 버튼 있으시죠? 설치 버튼 꼭꼭꼭 누르셔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시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강의 자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고 싶어요. 나 구독자인데요. 자료 어디서 받아요? 하시는 분들 당일 추천주 누르시면은 여기 3만 명 구독자 자료집 배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배포 누르시면은 3만 명 너무 감사하고요. 용량이 커서 알집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자료집 꼭꼭 와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료입니다. 다운로드가. 그래서 들어와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일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면 종목을 이렇게 3월 3일 추천주, 2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3일 추천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나 아니면은 기법 강의들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주, 왜 풍력이 움직였는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주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꼭꼭꼭 들어와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에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구독자 4만 명까지 우리 파이팅 하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